그래. 장사하고 있다. 그리고는 다시 장죽을 입에 대고 불어삼킨다. 아예 소양이 옆에 있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털보 무당이다. 대파짐에도 잘 계시지예? 우리 어머니 보고 와십니까? 오대다 전빵 얻으십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털보 무당이라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지만 질문을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소양이다. 그래. 네, 나중에 그게 갈 기다. 다 괜찮다. 하고는 뒤로 벌렁 들어누워 버리는 무당이다. 술이 취했나? 평소에 보살님이 술을 잘 마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술 냄새도 나지 않는데 옷매무새도 헝클어진 채 큰 대자로 팔을 벌리고 눈을 감고 숨만 쌕쌕 쉬고 있다. 고개를 돌려 그제야 같이 온 광수를 찾아보니 삽작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처음으로 와본 동네의 낯선 집이라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소양이 널브러진 무당을 보고 그래, 전빵을 낸다고는 했지? 그 다음은 보살님이 술 깬 다음에 물어보자. 어차피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생각하고 덜컥거리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집을 벗어나지만 속으로는 분명 술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하고는 광수를 잡아 끌고 간다. 아지매, 내 어부도 내 못 걷겠다. 아프다. 광수는 또 땅에 주저앉아 버린다.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비록 해는 졌지만 아직 여름이라 남은 햇살이 밝다. 조금의 여유를 찾은 소양이 아프다는 광수 발을 들고 밑바닥을 보니 아플만도 하겠다 싶다. 마치 무마냥 퉁퉁 불어 있었다. 벌겋게 부어오른 발 밑바닥이 탱자가시에 찔린 곳은 아예 시퍼렇게 아니 검은색으로 덧나 있었다. 아프겠다. 이래 가지고도 거리 놀러 댕긴나. 아이고야. 물을 건널 때 업었던 광수의 무게는 바쁜 마음에 느낄 수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등 뒤에 엎인 광수는 천근같이 무겁다. 하지만 아까 본 광수 발바닥을 생각하면 도저히 걸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무겁지만 추슬러가며 걷는다. 대청에는 남정네 넷이서 술상을 가운데 놓고 모여 앉아 있다. 욕 봤소? 더운데. 아이고 참, 안 해도 될 일거정 생기는 통에. 계획이 없던 무너진 샘리를 두고 하는 태섭의 말이다. 형님, 차라리 정각 짓기 전에 무너져 bun기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그랬으면서 2번 일할 뻔했지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우연지사라 캐도 그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다행으로 치자. 동생 태광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태섭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다. 정각을 지은 후에 샘이 무너져 버리기라도 했더라면 일이 몇 곱절 더 힘들고 복잡했으리라. 무너진 게 사다이 아니고 어쩌면 도움이 됐지. 길게 봐서는 예. 어제 태습이 삐딱한 눈길로 너의 처자는 와문노? 했던 말이 생각나 몸이 한껏 조여드는 지목수가 어색함을 풀고자 딴에는 도움이었다 한다. 옆에 앉은 장씨는 이런 방구도 없이 물끄러미 소밤만 쳐다본다. 할 말이 딱히 없다. 그저 품값이나 받으러 왔을 뿐. 사실 품값 받으러 지목수와 같이 오기도 싫었다. 지목수 보고 대신 받아오라 했지만 지목수가 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우겨대는 통에 왔을 뿐이다. 지목수의 마음은 언제인가부터 장씨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일꾼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들러리 서는 일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겼던 것이다. 태섭이 지목수와 장씨의 품값도 따져주고 또 태강이로부터 일이 마무리됐는지도 확인할 겸 한자리에 모여 술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네가 보이 어떻노? 일이 잘 됐나?
내는 모르겠다. 그저 보기에는 근사하더구만. 행님, 지목수가 했다 아닙니까? 우리 집도 한번 보이소. 얼마나 잘했는지. 별채 얘기다. 다 허물어져 가던 집을 장씨하고 둘이서 살만한 집으로 변신하게 해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서 내는 믿는다. 자, 한잔하고 그래 품값을 쳐봅시다. 태광이 먼저 사발을 들어 목으로 퍼붓는다. 울컥거리는 소리가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것과 박자를 맞춘다. 영감, 차라리 저녁을 잡숫지 때가 됐는데 술을 합니까? 전기에서 안주를 담아내온 큰아지매가 상위에 놓으며 탓 아닌 탓을 한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린 가봐야 돼서예. 지목수가 엉덩이를 들어 예를 갖추며 도로 앉는다. 그래도 때가 됐는데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영감, 상을 볼까요? 하고 태섭을 본다. 아니다, 됐다고마. 바쁜 모양인데 하고는 술을 한 잔 마신다. 그럼 서방님, 잠깐 저 좀 보시지요. 큰아지매가 전기로 들어서고 태광이 따라 들어선다. 와요, 행수님. 광수애미가 저녁상을 보느라 상위에 담아놓은 반찬거리를 손으로 덥석 집어 입에 넣으며 태광이 묻는다. 서방님은 저 장씨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가락을 입으로 쭉쭉 빨던 태광이 어웨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장씨요? 뭐가요? 서방님도 이제 두 집 살림 돌보는 게 힘들 테니 머슴 하나 두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지난번에 별채 일할 때나 샘일할 때 보니 사람이 무던해 보이고 일머리도 아는 사람 같은데 혹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 아니라면 서방님하고 영감하고 오늘 한번 떼 보시라고요. 하고는 태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큰아지매의 말을 들은 태광은 옆에 있던 광수애미와 동시에 눈을 맞추고 어중이 들어맞는 것을 안다. 그래, 행님 말이 맞지. 아바이가 혼자 돌보기 됩니다. 광수애미가 대신 대답을 한다. 태광도 그렇다. 지난 봄에 꾸루와이 사건 후로는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야박한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다. 때론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소출을 위해서는 잔소리 큰소리 가리지 않고 질러대야 되는 게 지주인데 심기가 여린 태광으로서는 그런 일이 영 어려울 뿐이다. 예, 형수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입에 물린 채 태광은 자기가 집안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다. 네, 형님한테 말하지. 그러고 그 장씨 일 잘합디도. 농사일은 어쩔란가 모르지만 모리면 배워가면서 하면 되지. 성큼 전기를 벗어나는 태광의 발걸음이 거칠 것 없이 동의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큰아지매는 알았다. 비록 머슴일지라도 남정네를 집으로 들이는 것을 자기 입으로 내놓기보다 태광이 거론하는 것이 한결 낫다고 생각한다. 한번 물에서 미끄러진 후 소양은 길은 멀더라도 다리를 건너서 가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그 늪이 싫었다. 혹시 징그러운 뱀이라도 밟는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몸이 오싹거린다. 하지만 보살을 통해 들을 삼천포 소식이 급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전방은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심은 된다. 갈수록 광수의 무게가 무겁다. 광수야, 좀 내리자. 쉬다 가재이. 무거워 죽겠다. 하고는 쉴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저만치 고목나무 한 그루가 길가에 서 있다. 맨 땅이나 풀숲에 앉을 수는 없으니 나무 밑에라도 좀 쉬어가자고 마음을 정하고 다가가니 이미 사람 몇이 나무 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온 동네에서 아무나와 함께 앉는 것이 어색한 소양은 그냥 발길을 계속하려는데
등 뒤에 있던 광수가 소양의 어깨를 꽉 움켜잡으며 바짝 매달린다. 고목나무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려보는 순간에 광수가 그 사람들이 문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마을에서 놀려대던 문둥이들이었다. 소양도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은 이미 낯이 익었다는 것도 알았다. 광수는 바짝 매달려 목을 조른다. 소양도 겁이 난다. 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초저녁 아닌가. 색시, 내 좀 잠깐 보입시다. 머리가 쭈뼛할 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그냥 가자니 겁나고 돌아서서 마주한다는 것도 겁이 난다. 빨리 가세요. 아침에. 빨리. 광수는 양발로 소양의 허리춤을 차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가만히 있거라. 야, 힘들어 죽겠다. 하고는 소양은 광수를 땅에 내린다. 차라리 정면 대응을 하는 것이 덜 위험하리라 생각이 들어서다. 광수는 아픈 발을 끌다시피 하면서도 이미 저만치 도망을 가고 있다. 소양도 겁은 났지만 마음을 다잡아 진정시키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본다. 그때 보살님하고 같이 처음에 태봉으로 오는 길에서 낙동강변에서 마주했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집 앞에서 깡통으로 식은 밥덩이를 얻어갔던 그 대장 같은 남자였다. 남정네가 조심스럽게 두어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고는 제자리에 섰다. 소양과는 제법 거리가 있었지만 어둑어둑한 초저녁에 소양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다. 색시가 태봉에 사는 사람 맞지요? 얼굴은 영락없이 문둥이 얼굴이다. 머리에 쓴 번거지 때문에 그늘이 있지만 뭉개진 코 때문에 드러나는 형색은 한눈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콩콩 뛰는 가슴이 귓전에 울릴 만큼 소양도 겁에 질려 있다. 예. 다음 말도 없이 짧게 대답한다. 나무 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 구경이라도 할 모양이자 대장이 고개를 돌려 굵직하게 한마디 한다. 너희는 그냥 앉아있거라. 나오지 말고. 문둥이 떼가 도로 자리에 앉자 남자는 소양에게 얼굴을 돌려서 예, 그렇구만요. 하고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딛는데 소양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 친다. 그것을 본 남정네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비록 문뒤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급 안 내도 돼. 내 한 발짝만 더 갈랍니다. 하고는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도 제법 어른 키 두 길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선 뒤에 색시, 네 하도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인데 돈 좀 주고 가면 안 되겠나? 그 소리를 들은 소양은 완전히 얼어붙는다. 흔히 말로만 듣던 행패가 한적한 시골길에서 그것도 초저녁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뒷걸음치며 양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잡자 사내는 금방 알아차렸다. 내 말은 내 애기 돈을 좀 주고 집에 가서 아지매한테 달라고 하면 줄 낀데. 영 하기 힘든 말인 양 더듬거리며 이어나간다. 아지매한테 달라고? 소양은 순간 이것이 거지 행패는 아니라고 직감한다. 크게 한숨을 내쉬니 마음이 한결 진정된다. 하지만 문둥이한테 돈을 주고 와서 왜 집에 있는 아지매한테 달라 하노? 도무지 짐작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대장을 쳐다본다. 아지매요? 어떤 아지매요? 우리 집에 큰 아지매하고 작은 아지매가 있는데 하고 와 아지매가 돈을 줍니까? 말을 하고 보니 소양은 수중에 돈이 있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아까 냇물을 건널 때 고쟁이 속의 복주머니는 이미 흠뻑 젖었을 것이니 돈도 물을 한껏 먹었으리라. 소양이 김씨집에 당도하고 대포 아지매가 떠난 이후에
삼천포에서 떠나올 때 여비로 챙긴 것이 남아서 여태껏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놓고 있었다. 쓸 데도 없고 쓸 일도 없었지만 빈 방에 넣어두는 것이 마음이 안 놓여서 항상 고쟁이 속의 복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 내 참 말하기가 애로버서. 대장은 땅을 보고 번거지를 벗었다 쓰고 하면서 발로는 땅 위의 돌멩이를 이리저리 굴린다. 그리고는 천천히 소양에게로 다가서더니 색시 저쪽으로 가입시다. 내가 조용히 말씀드리지 하면서 앞서서 광수가 간 쪽으로 걸어간다. 국방색 군복을 추슬러 입은 대장의 뒷모습은 그럴싸한 일반적인 남정네다. 허리춤에 동여맨 노끈 자락이 덜렁거리는 것을 빼고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다. 소양은 그냥 발목을 잡힌 것처럼 남정네의 뒤를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이제 사방은 어두워졌다. 가까이 있으면 형체가 보이지만 저쪽 어딘가에 있을 광수도 안 보일 만큼 어둡다. 광수야! 소양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저쪽에 비록 어리지만 누가 있다는 것을 거지에게 알려주고 싶어 보이지도 않는 광수를 큰 목소리로 불러본다. 자기가 놀려대던 문둥이를 보고 질급을 하고 달아난 광수가 혼자 이 어둠 속에서 집에 갔을 리는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픈 발 때문에 걸을 수도 없으니 저기 어디쯤에서 자기를 기다리리라는 믿음에서 다시 한번 부른다. 광수야! 부르는 소리에 거지대장이 발을 멈추고 돌아서서 소양을 향한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광수의 대답이 들리는 것으로 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광수가 있다는 것을 소양은 느끼고 다소 마음이 안정된다. 지는 빨리 가야 됩니다. 아가 아파서 업고 가야 되거든요. 핑계를 대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 거지대장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가기는 틀렸다는 것도 안다. 대장은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좀에만 도와주시면 하고는 다음 말이 없다. 아지매한테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라던 그 얘기는 없다. 소양은 그 얘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갈 일이 급하다. 돈이 아깝지 않을 리 없지만 이미 발목 잡혀서 걸음도 멈추었으니 차라리 한 푼 건네주고 가는 일이 빠르겠다고 생각한 소양은 몇 발짝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대장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고쟁이 속의 복주머니를 꺼내 젖어있는 5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지니고 있던 돈이 전부 1,500원이니 내심 아깝기 그지없지만 이 돈으로 여길 빠져나가기를 바라며 아지매 얘기는 묻지도 않고 이기 지가 가진 돈 전부입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더럽 겁이 난다. 언젠가 낙동강변 나무 아래서 대포 아지매가 던지고 간 돈을 주어서 건네주었을 때와는 영 다른 공포감이다. 거지대장도 약간은 의아한 듯하다. 선뜻 내주는 돈을 건네받기보다는 더 이상 구차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히려 익숙치 않아서다. 두 발짝을 떼고서 손을 길게 뻗어 돈을 두 손으로 잡아서 소양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주지 않으려는 듯 다시 뒷걸음 친다. 고맙심도 고맙심도 허리를 굽실거린다. 카모 지는 갑니다 하고 소양은 거지대장을 지나쳐서 내달린다. 머리칼을 뒤로 당기는 듯한 공포 때문에 땅 위를 달리는 발걸음이 마치 허공에 놓인 듯하다. 광수야! 어디 있노? 달리면서 숨이 턱에 차오르지만 말을 하지 않고는 더 무서워서 광수를 찾는다. 아지매! 내 요 있다! 제법 가까운 곳에서 광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곧
땅에 있는 광수가 보였다. 어떡하지? 늦었다. 아우 자꾸. 광수를 들쳐 업는데 아까보다 무게가 더 무겁다. 다리가 여서 뭐나? 물은 어두워서 건널 수 없으이. 할 수 없다. 다리로 갈 수밖에. 귓볼을 스치는 바람자락이 선뜩하다. 추석이 모레라 그런가? 아니면 아직 마르지 않은 옷 때문인가? 마음이 급한 소양은 점점 더 무거워가는 광수를 몇 발짝마다 추스르며 가빠지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문득 어떤 아지매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지, 또 왜 아지매가 준다는 것인지 거지대장에게 묻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주고 온 돈 500원이 아까워진다.